제가 지금 이 시간 11시 56분입니다. 네, 오늘 생방송을 원래 12시 한다 그랬다가 1시로 바꿨는데 제가 갑자기 12시로 땡겼어요. 그래서 지금 이따가 이제 1시에 오실 분들 막 분노하실 텐데 진정하세요. 우리 방송 계속 재방송이 되잖아. 릴렉스, 마음을 풀어. 일단 진정들 하고, 예, 지금부터 이제 제가 딱 3시까지만 간략하게, 어저께 4시간 달렸기 때문에 오늘은 딱 3시까지만 하고 그리고 철수합니다. 자,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어제 방송 어땠어요? 기가 막혔죠? 자, 어제, 예, 바로 고상만 그 조사관님이 쓰신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중정이 기록한 장준하. 예, 중정이 기록한 장준하라는 책, 이 책입니다. 오마이북에서 나온 건데요. 다른 책 사시면 안 돼요. 네, 이 책을 그날 현장에서 사시고요. 그거 말고 장준 또 집어간 것 같은데. 그 장준하, 예, 그 묻지 못한 진실. 어이 동생, 너 내 책 저기 뭐야? 내 책 또 집어갔지? 쓸만한 책을 죄 집어가! 도로 갖고 와, 임마! 다 읽었으면! 얘는 그냥 뻑하면, 예. 뻑하면 그냥 우리 집에 와가지고 책을 집어가. 뒤태가 나왔어? 죄송해요. 어떻게 엉덩이도 나왔어? 이거 어떡하면 좋아. 예. 자, 너무나 야했다면 죄송하고요. 자, 이 슬리퍼요. 진짜 죽여준 슬리퍼야. 예. 짜잔, 안에 털 달렸어. 안에 털 달려가지고 너무 따뜻해요. 예. 그리고 이렇게 뭐라 그러나, 이런 무슨 재활용, 플라스틱 병 같은 거 구겨갖고 재활용하러 넣을 때, 그때 이 바닥이 딱딱해가지고 너무 좋아요. 예. 무슨 마트에서 샀어. 이마트인지 어딘지는 잘 모르겠고, 하여튼 마트에 가서 샀어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네. 그때 되게 쌌던 것 같아. 9,000원? 아니야, 8,000원? 아니, 6,000원? 하여튼 10,000원 안 됐어. 10,000원 안 되고 샀는데, 너무 좋아요. 예, 제가 워낙 발이 시려갖고, 내가 이렇게 수면 양말 2겹 신거든. 수면 양말 2겹 신고 이걸 딱 신어주면 아주 안정적이에요. 자, 하여튼, 작년 거야, 작년 거. 작년부터 신었어. 자, 어제 장준하 선생 전문가, 예, 장준하 의문사 전문가 고상만 조사관님을 모시고 특별한 생방송을 했는데, 난 솔직히 이제 그분 잘 몰랐어요. 어저께 처음 본 거였고, 그분이 그렇게 말을 재밌게 하는지 몰랐어. 난 고상만의 수사반장을 한 번도 못 들어봤기 때문에 그분이 말을 어떻게 재밌게 하는지 전혀 몰랐어요. 예. 지난번에 전화 인터뷰를 한 2번 했는데, 그 전화 인터뷰를 했을 때는 느낌이 되게 좋았어. 이 사람 말을 참 잘하는구나 정도였지, 그렇게 잘하는지 몰랐어. 어저께 장준하 선생의, 자꾸만 장준하라고 부르네. 예. 고상만 조사관님을 모시고, 어제 생방송 하면서 저도 너무 감동했어요. 너무 감동했고, 한 사람의 삶이, 예, 한 개인의 삶이 누군가에게 이토록 큰 감동을 줄 수 있구나. 그것도 지금 살아있는, 거기다 내 동년배의 삶이. 그래서 너무 감동이었던 시간이었어요. 여러분도 괜찮았죠? 간만에 우리 망치부인 방송이 존재하는, 예, 어제 20년 만에 처음 찍고요. 예, 망치부인의 방송이 어제 정말 너무 소중하게 빛났어요. 이런 방송이 있어서, 내가 망치부인이지만 우리 방송이 있어서 이렇게 우리 고상만 조사관님 같은 분을 모시고 우리가 방송을 하는구나. 그게 너무나 감사했던, 네. 너무나 감사했던
날이었습니다. 네. 유성국보법 위반, 대법원 무죄 확정.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오늘 망치부인이 왜 오늘 저기 방송을 12시 안 됐다가 다시 1시 안 됐다가 다시 12시로 옮겼느냐. 일단 이제 제가 목 상태가 지금 너무 안 좋아요. 목에서 피냄새가 올라와. 목에서 지금 피냄새가 올라오고, 미국에서 보내온, 내가 미국 갔을 때 받았던가, 미국에서 보내왔던가, 이렇게 목에 좋은 차가 있어요. 내가 이제 그걸 지금 계속 마시면서, 계속 마시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이 목에서 피맛이 나. 그리고 말을 할 때 너무 쓰라려, 뜨겁고, 너무 뜨겁고 쓰라려가지고, 내가 이제 사실 오늘 방송 하루 쉬고 싶은데, 쉬면 안 될 것 같아갖고 내가 이제 방송을 잡았잖아요. 근데 이제 12시 할래다가 목이 너무 아파서 1시로 늦췄단 말이야. 근데 이 시벌놈들이 지금 막 계속 언론에서 야권 참패라고 막 지금 도배질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 텔레그램을 많이 보내셨어요. 이거 뭔가 불리해지는 거 아니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냐. 굉장히 이대로 참패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보내셨어요. 예, 지금 이 시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우리 방송 애청자분들이라서, 예, 망치부인 방송 애청자분들이라서 그렇게 일희일비 안 하시겠지만, 사실 이제 이게 그 세월호 이후, 메르스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런 재보선이나 이런 걸 처음 겪으시기 때문에, 예, 재보선이나 이런 거 잘 모르셔가지고, 이건 막 야권이 졌다는데, 이걸로 막 국정교과서 반대 투쟁이 실패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예. 네네. 아침부터 난리죠. 그죠? 자, 그래서 망치부인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전 사실 몰랐는데, 막 너무, 이렇게 텔레그램을 갑자기 보니까 막 너무 패배적인 내용이 가득 온 거야. 한 열 몇 명이 지금 막 그 언론 보도 보니까 지금 막 야당이 참패한 것 같은데 이걸로 국정교과서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막 걱정들을 하시더라고요. 예. 어제 밤부터. 그래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또 이걸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또 마음에 적을 주시는 거야. 검색을 하자. 조금 이따 망치분야 검색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예. 자, 우선 재보선이 뭔지를 설명할게요. 1년에 2번, 3번이다. 1년에 3번. 그러니까는 4월, 7월, 10월 이렇게 1년에 3번 재보궐선거가 있어요. 보통 이제 이 재보궐선거가 있으면 이때 이 재보궐선거라는 게 뭐냐면 국회의원이나 지방단체장이나 또는 지방의원이 결석, 그러니까 자리가 비었어요. 가령 뭐 뇌물수수혐의라든가 선거법 위반이라든가 이런 걸로 그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면 그 지역에 다시 재선거 혹은 보궐선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재선거는 뭐고 보궐선거는 뭐냐? 가령 이 사람이 선거법을 위반해가지고 선거법 위반을 해서 이 사람이 당선이 무효가 되면 재선거를 하는 거예요. 선거법 위반으로 그 당선 무효가 되면 재선거를 하는 거고, 보궐선거는 뭐냐면 국회의원 하다가 갑자기 죽었어. 뭐 이런 경우 국회의원 하다가 죽거나 하다가 뭐 구속이 됐다든가 그러면 그 국회의원 의석이 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방의원을 하다가 뇌물을 받아가지고 구속됐어. 그리고 이제 제적이 됐어. 그럼 이제 그 자리가 비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빈 자리를 채우는 게 보궐선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재선거는 뭐라고요? 당선 무효가 되면 혹은 선거 무효가 되면 그거는 재선거를 하고, 보궐선거는 의원으로서 지위를 확보하고 뭐 단체장으로서 지위를 확보했는데 중간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 자리를 뺏겼을 때, 중간에 이제 선거 문제가 아니라 뇌물을 수수했다든가 아니면 부정부패로 그 자리를 잃게 됐을 때 그 자리를 다시 선거하는 게 보궐선거예요. 이걸 묶어갖고 재보궐선거라고 불러. 그런데 이 재보궐선거는 사실은 그 투표율이 굉장히 낮아요. 많이 나와봤자 한 35%? 왜냐? 여러분 재보궐선거가 언제 있었어요? 재보궐선거가 언제 있었어요? 어저께 있었죠, 어저께. 자, 어저께 휴일이었어요? 휴일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예. 이 재보궐선거는 투표율이 30%가 안 돼, 보통. 이유가 뭐냐 하면, 그날이, 그러니까 어제가 이제 그 재보궐선거였는데, 재보궐선거하는 날, 그 지역마다, 그러니까 어느 특정 지역만 하는 거라서,
전국적인 관심사가 있지도 않고 그러면 그 지역민만 휴가냐? 그렇지도 않아. 그게 문제예요. 어제 재보궐선거가 있었는데 재보궐선거 때는 언제나 휴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재보궐선거 때는 가령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재보궐선거 지역 구민은 그 회사를 오전 근무를 법적으로 빼준다든가 그런 게 있어야 돼. 그래야 아침에 천천히 일어나서 투표하고 출근할 거 아니야. 근데 우리나라 그런 제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재보궐선거가 항상 30% 미만으로 나와. 30%에서 35%가 나오면 많이 나온 거야. 30%가 되면 많이 나온 거예요. 보통 이제 35% 정도 나오면 진짜 다 많이 했다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 재보궐선거 중에서 투표율이 48% 50%까지 나온 때가 딱 한 번 있었어. 언제냐면 이명박 정부 초기에 광우병 문제가 터지고 치른 재보선. 그때 그 재보선율이 굉장히 올라 40% 이상이 나온 적이 있어요. 이명박한테 분노해가지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뭐였냐면 국회의원 선거를 했어. 국회의원 선거. 이 재보궐선거에도 가령 국회의석이 달려있으면 언론들이 관심을 가져요. 재보궐선거에 국회의원 의석이 달려있으면 언론들이 관심을 가져. 근데 이번 경우에는 재보궐선거에 국회의원 의석이 단 한 석도 없었어. 그러니까 이제 언론이 보도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 재보궐선거 하는지 몰랐던 분들이 대부분이죠. 재보궐선거를 하는지 몰랐던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잖아요. 몰랐어. 나도 잘 몰랐다니까. 재보궐선거가 이번에 원래 10월, 7월, 4월에 있는데 뉴스가 통 없길래 이번에는 재보궐선거 없는 줄 알았어. 했더라고. 했어. 근데 내가 모르는 거야. 나는 이제 손석희 뉴스를 손석희 선생 나올 때만 보고 일요일날 나온 거는 손석희 선생이 안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 봤지. 자, 그런데 자, 그러면 이 재보궐선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다 몰랐어.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이 재보궐선거 이제 기본적으로 그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투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어. 투표율이 낮아 원래. 그런데다가 언론에서 이번 재보궐선거가 국정교과서에 대한 심판이다. 그런 사전 보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제까지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지금 야권이 참패했다고 얘기하는 언론사들이 이번 재보궐선거가 국정교과서에 대한 그 여론 심판이 될 거다. 그런 보도한 적 있어요? 한 번이라도 있냐고. 모르죠? 내가 찾아봤잖아. 없어. 이번 재보궐선거가 국정교과서에 대한 여론 심판이 될 거란 얘기를요. 한 번도 보도하지 않았어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야권 참패라고 떠드는 거야. 어이가 없죠. 응? 어이가 없어. 그럼 옛날엔 어땠느냐? 옛날에 박근혜가 왜 칼침 맞은 사건이 있었잖아. 박근혜 칼침 사건이 딱 있었을 때는 언론이 어땠냐 하면 열린우리당 현 정권에 대한 심판 선거가 될 것이다. 열흘 내내 떠들었다니까. 열린우리당과 현 정권에 대한 정권 심판 성격이 강하다. 언론에서요, 열흘 동안 2006년에 열흘 동안 계속 보도했어.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때 내가 언론을 들여다보고 있었으니까 알지. 하루 종일 언론을 들여다보고 있었다니까 그때. 근데 그 당시에는요, 모든 언론이 동시에 여당의 정책 실패에 대한 혹은 정치적인 불안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의 성격이 짙은 지방선거다. 그렇게 보도를 했어. 모든 언론이 일제히. 그래서 그날 그 투표하러 나온 사람들이요. 그때 물론 뭐라고 얘기를 했냐. 일단 박근혜가 시내 한복판에서 칼침을 맞았어. 칼침을 맞자 언론에서 일제히 뭐라고 보도했냐면 박근혜 피습 제목이야. 그 밑에 그 제목보다 조금 작은 글씨로 현장에서 열린우리당 당원 검거 이렇게 썼어. 아니 그러면 여러분 그 제목을 그 당시엔 인터넷 신문이 그렇게 유명하지 않을 때였어. 그 신문을 보면 사람들이 다 뭐라고 생각해. 어머, 열린우리당 당원이 박근혜를 칼침을 놨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면요, 전부 다 제목이 그렇게 달렸어요. 박근혜 피습 현장에서 열린우리당 당원 검거. 인터넷에 모든 뉴스가 그렇게 떠 있었어. 그러니까는 뉴스를 일일이 볼 수 없는 사람들 제목만 보고 열린우리당 당원이 그랬구나. 그래서 그해 선거가요, 그 열린우리당 심판 선거로 치러졌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어떻게 됐다.
마지막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 박근혜한테 칼침을 놓은 건 A란 놈이야. 근데 현장에 B라는 사람이 A가 칼침 놓기 전에 이렇게 박근혜한테 야유를 보냈어. 그러자 야유가 발생하자마자 이 A가 칼침을 놓은 거야. 그러자 현장에서 둘을 동시에 잡은 거야. 그래놓고 A에 대한 보도는 안 나와. A가 누군지, 뭐 하는 사람이었는지, 그 사람이 옛날부터 뭐 했는지 전혀 보도가 안 나오고 오로지 B에 대한 보도가 나오는 거야. A가 칼침을 놨다. 근데 현장에서 B가 같이 잡혔다. 그런데 이 B가 열린우리당 당원이다. 신기한 건 뭐냐? 잡힌 지 하루 만에 그 사람이 열린우리당 당원인지 어떻게 알았을까? 그 사람은 정말 열린우리당 당원이었을까? 그리고 그 사람은 왜 한 번도 피해 보상 신청을 고소하지 않았을까? 나는 지금도 그게 궁금해. A도 웃기지만 나는 B가 더 궁금해. B의 일상생활이 전부 다 망가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B는 국가를 상대로 또는 언론을 상대로 어떤 고소고발도 했다는 내용이 없어. 결국 뭐냐? 어떻게 단 하루 만에 그 사람이 열린우리당 당원이었고 노사모에다 글 썼다는 것까지 다 조사가 됐지? 그리고 이미 2006년이면 옛날 노사모 글은 다 이미 사이트가 개편된 다음이었어. 하여튼 그 당시에 그런 사건이 터지고 나서 언론은 열흘 동안 계속 뭐라고 보도했냐면 그 A라는 사람의 행적, 그 사람이 열린우리당 당비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냈고 뭐 노사모 회원이었고 글을 얼마나 썼고 그걸 내리 보도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한 줄 덧붙이냐. 칼침을 놓은 A와 B가 공모했는지 수사 중이다. 그렇게 열흘 동안 보도했어. 지방선거가 딱 끝난 다음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A와 B는 공모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대. 그걸로 끝났어. 기가 막혔죠. 그런 일이 있었어. 그렇게 해서 언론이 그 2006년 지방선거를 완전히 지네가 잡은 거야. 그리고 2007년 대선 망하고 2008년 총선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시리즈를, 그러니까 아주 고도의 공작으로 벌어진 사건이었던 거야, 그게. 근데 우리 국민들 왜 몰랐잖아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언론을 다 100% 신뢰했지. 그죠? 우리 국민들이 어려서 언론은 진실만을 보도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거짓말인지 몰랐어. 그게 사실은 알고 보니까 세뇌였던 거야. 언론을 무조건 믿으라는 세뇌였던 거야. 근데 실제로 언론에서 허위 사실을 보도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잖아. 근데 그게 허위 보도였던 거지. 일종의 왜곡 보도였고. 2006년만 돼도 우리 국민들이 사실 지금부터 10년 전이야. 스스로 한번 생각해봐. 내가 10년 전에 망치부인 얘기 들었으면 망치부인 말 못 믿었다.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볼 때 우리 국민 90%가 아니 우리 시청자 90%가 10년 전에 내 방송을 봤어도 믿지 않았을 거야. 에이 90%는 아닐걸요? 맞아요. 2007년 1월 17일에 내가 방송을 시작했을 때 그때 우리 방송 시청자가 고작 200명이었어. 200명 시청자 중에 절반이 날 비난했다니까? 그 당시 망치 부인이 얘기하는 걸 언론이 거짓말한다는 얘기를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거의 국민의 5%도 안 믿었어. 그런데 어떻게 됐다? 예. 잠깐만요. 예. 그런데 세월호 사건이 터지면서 국민들이 언론이 허위 보도를 하는구나 알게 된 거야. 뭘로? 세월호 전원구조. 세월호 전원구조라는 그 말 때문에 국민들이 언론이 거짓말할 수 있다. 사실이 아닌 걸 보도할 수 있다는 걸 온 국민이 알게 된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에요. 그 사건 이전에는 언론이 진실을 보도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믿었어 우리 국민이. 그런데 그 세월호가 딱 터지니까 그때 가서야 사람들이 국민들이 어머 언론이 일체히 그렇잖아요. 온 나라 언론이 전원구조라고 보도했는데 그게 거짓말이었어. 신기하잖아. 기가 막히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제 깨어나기 시작한 거야. 근데 세월호 이후에 아직 그래도 정치를 몰라. 솔직히 2014년 작년에요. 제가 세월호 문제하고 정치하고 연관되어 있다. 세월호 문제를 여러분 혹시 그때 기억나요? 4월, 5월에 내가 무슨 방송을 했냐면 세월호 문제에 진범을 잡으려면 범행을 다 밝혀내려면 여러분이 투표해서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
그래야 이 야당이 힘을 가지고 지금 현 정부를 올감해서 세월호에 대한 진상규명이 가능하다. 그거 방송했었어, 내가. 내가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시청자가 쑥 빠지더라고, 5월 달에. 그날 기억나세요? 내가 작년에 4월 달에 이제 세월호가 터졌어. 그 다음에 내가 5월 달에, 5월 16일경으로 내가 기억나는데, 돌아오는 지방선거에서 야당에게 힘을 몰아줘야, 그러니까 그래야 이 정권에 대한 감시 감독이 이루어진다.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그냥 선거하고 무관하다고 생각하면 세월호의 진상규명이 어렵다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세월호 유가족이라는 사람이 나한테 전화해갖고 오지 마라. 내가 그때 박근혜가 울면서 막 그 생쇼를 하고 눈물쇼를 한 다음에 파키스탄인가 중동으로 놀러 갔어. 근데 내가 그러면서 언론이 빠질 거라는 제보를 입수한 거야. 첩보를 입수하고 내가 팽목항 가겠다. 그때까지 계속 팽목항 오라는데 내가 안 갔거든. 근데 5월 16일 기점으로 해서 내가 팽목항을 가려고 그랬어. 그래서 거기에서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세월호 유가족이라는 사람이 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오지 말라는 거야. 자기네들이 결정했대. 그래서 내가 못 가게 돼. 그러면서 그해 지방선거를 개존망을 하게 돼요. 작년에. 작년 지방선거 망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세월호 유가족들도 그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마라. 그랬어. 지방선거에서 만약에 국민들이 세월호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야권에다 힘을 실어줬다면, 그래서 야권이 대대적으로 압승했다면 지금 세월호 문제가 이렇게 길게 끌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아주 교묘하게 작업이 들어간 거야. 야당이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결국 세월호 문제가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좌우지간. 그래서 이제 이 세월호 때 이 국민들이 깨어나고 언론이 거짓말한다는 거 알게 됐지만 아직은 잘 몰라. 자, 그래서 내가 준비했어요. 예, 그래서 내가 준비했어. 뭘 준비했느냐 하면, 잠깐만, 어디서 뭐가 띵 그러고 올렸는데? 잠깐만. 과연 12.8 재보선 일정에 대해서, 그 12.8 재보선 일정에 대해서 보도한 언론이 얼마나 많았을까? 12.8 재보선 일정에 대해서 보도한 언론이 얼마나 많았을까? 언론 보도가. 그래서 보니까 12.8 재보선 일정 이렇게 검색을 했어요. 그러자 뉴스가 몇 개가 떴냐 하면 223건이 떴어. 223건이 떴는데 내가 이걸 기간을 설정했어. 어떻게 기간을 설정했느냐 하면 2015년 10월 1일부터 2015년 10월 그러니까 8일이 선거니까 27일까지 재보선 직전에, 이 재보선 일정에 대해서 보도한 언론이 몇 개일까? 몇 개 나왔어요? 몇 개 나왔어요? 단 2건이야. 끝이야. 없다니까? 12.8 재보선 일정에 대해서 10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보도한 일정을 다 찾아보니까 뉴스 딱 2개 떠. 기가 막히죠? 자, 그러면, 12.8 재보선이라는 이름이 이미 일정이기 때문에 보도를 안 한 거지 라고 할 수 있잖아. 이것도 그나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얘기한 내용이야. 72시간 대장정. 자, 그래서 내가 다음에 검색을 했어. 그러면 12.8 재보선 지역에 대해서 12.8 재보선 지역은 어떨까요? 12.8 재보선 지역이 어딘지 알려주는 뉴스는 몇 개가 있었을까? 역시 같은 기간으로 검색을 했어요. 몇 건이에요? 어머, 이건 좀 많아. 29건이야. 와, 많아요. 29건이야. 자, 그런데 지금부터 잘 보세요.
소위 KBS, MBC, SBS, TV조선, 채널A 하루 종일 보도하는 YTN. 자, 재보선 지역이 어딘지 몇 번 보도했는지 지금부터 잘 보세요. 자, 우리 KBS, MBC, SBS, 채널A, TV조선, MBN 이 6가지를 가지고 지금부터 찾습니다. 자, 현재까지 지금 나와 있어요? 없어요? 29건 중에. 자, 우리 지금 언론사만 보는 거야? 언론사만 보는 거야? KBS, MBC, SBS, TV토론, TV조선, 채널A,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YTN 딱 한 건 나왔어? 예. YTN 한 건 나왔어? 여재보선 유세 현장 중심 국정화 여론전. 제목이 뭐야? 여당 기사야. 재보선 유세 현장 중심 국정화 여론전. 한 건 나왔어. 29건 중에. 자, 그 다음에 쭉쭉쭉 넘어갑니다. 예, 또 있을까요? 또 있을까요? 예, 이 재보선 지역에 대해서 보도한 그 채널A, TV조선, MBN, 조중동 보도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쭉, 자, 연합뉴스 하나. 자, KBS 떴어. KBS하고 연합뉴스가 떴어. 보도 내용이 뭘까요? KBS 보도. 김민석 새정치연합 호남 재보선 공천 철회해요. KBS에서 이 12.8 재보선 관련해서 재보선 지역에 대해서 단 한 건 보도했는데 김민석 새정치연합 호남 재보선 공천 철회해야.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이런 언론이, 부산 소식, 독후감 공모전에 끼어들어간 게 다야. 기가 막히죠? 호남신당 두려움에 한 발 뺀 새정치. 언론의 제목 자체가 새정치연합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으로 보도가 초반에 납니다. 10월 6일까지요. 이게 10월 9일, 10월 10일까지. 그러다 10월 10일에 평균 경쟁률 2.8대 1이라는 보도가 나와요. 예. 자, 그러면 우리 이 기사에서 어떻게 보도했나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2.8대 1이라는 재보선 평균 경쟁률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그 중에 이제 가장 유명한 게 국민일보야. 그러면 어느 지역이 재보선인지를 보도해주는 게 상식이겠죠. 그죠?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이 12.8 재보선을 하는데 어디가 지금 재보선 지역이다. 보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전국 24개 선거구에서 열리는 재보궐선거에 68명이 후보로 등록해서 2.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중선관위가 9일 마감했다. 경남 고성 군수 선거에는 7명이 등록해 7대 1의 경쟁률이었고 9개 지역 광역의원 선거는 23명이 등록, 기초의원 선거 24곳은 38명이 등록해 평균 2.7의 경쟁률이 나타났다. 재보선 출마 후보자의 재산 내역과 병역, 전과기록, 공직선거 후보 등록 경력, 학력에 관한 정보는 선거일까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전 투표는 23일에서 24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 투표는 선거를 실시하는 모든 지역의 읍면동마다 한 곳씩 설치한다. 이게 끝이야. 이게 끝이야. 유일하게 이게 이투데이하고 국민일보에서 12.8 재보선의 일정과 지역에 대해서 보도한 게 이거야. 지금 이래놓고 야권 참패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게 지금 언론의 보도 제목을 한번 쭉 보세요. 예. 이 언론의 보도 제목을 29개 기사밖에 없어. 27일까지 29개 보도인데 동네 신문, 동양일보 모르는 신문이잖아. NSP 몰라. 자, 그런데 이투데이 전부 다 고성 군수만 얘기해. 보도 찾아봐요. 27일까지 고성 군수 지방선거 재보선이 있다는 얘기는요. 모든 언론에서 보도했어요. 29개 다 나와. 고성 군수 다시 뽑는다는 얘기는 모두 보도하지만 나머지 광역 기초의원 선거에 대해서는
단 하나도 보도하질 않았어. 어느 지역에서 재보선이 있는지 단 한 군데도 보도하지 않았어. 기가 막히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시의원, 그러니까 광역의원이랑 기초의원을 어느 지역에서 투표하는지는 언론에서 27일까지 아무도 보도하지 않았어. 28일에도 없을걸? 그러면 내가 왜 27일까지만 했냐? 28일에는 선거 결과 가지고 야권 참패라고 도배했기 때문에. 그래서 27일까지 딱 보여준 거야. 여러분 어떠세요? 이거 대한민국 언론 공정합니까? 대한민국 언론이 공정해요? 여러분이 볼 때 이런 언론 환경 속에서 이런 언론 환경 속에서 아니 우리 동네가 재보선 지역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고. 우리 동네가 재보선 지역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요. 자, 이거 이렇게 한 번도 검색해 본 적 없다. 이런 거 지금 처음 봤다 손. 이런 거 처음 봤다는 사람 손. 이게 철저히 비밀리에 재보선 어느 지역이 재보선인지 언론에서 단 한 건도 보도하지 않았다니까. 그래놓고 뭐 야권 참패? 아, 너네 지금 그래놓고 야권 참패란 말이 나와? 이게 야권이 참패한 거냐? 선거가 있는데 이게 비밀 선거야? 원래 비밀 선거는 누구한테 찍었는지 공개할 필요 없다는 게 비밀 선거의 원칙이야. 선거 어느 지역이 선거하는지 단 한 차례 보도 안 해놓고 야 이 씨발놈들아, 야 이 개자식들아, 너네들이 지금 야권 참패란 말이 나와? 아니 여러분 제가 지금 뭐 잘못 생각했어요? 우리가 검색할 때 재보선 12.8 재보선 일정 12.8 재보선 지역 당연히 검색할 거 아니야. 그런데 어느 보도에도 안 나와. 어느 보도에도 안 나와. 이래놓고 야권 참패란 말이 나오냐고. 기가 막히죠? 아니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정상이 아니에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재보선이 전국적으로 치러져. 무려 24곳에서 선거를 치러. 그런데 그 24곳이 어딘지 공지가 안 돼 있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야. 이래놓고 야권 참패? 지랄하지 말라고 그래. 지랄하지 말라고 그래. 그래놓고 무슨 여당이 다 이겼다는 얘기가 나와. 자, 어때요? 전혀 몰랐죠? 언론이 이런 짓거리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그죠? 나도 사실 이걸 이렇게 검색해 볼 마음이 없었어.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자 검색을 하자 그러시는 거야. 뭘 검색해요? 했더니 12.8 재보선 일정. 그래갖고 일정 검색을 했어. 그랬더만 꽤 나와. 기사가 몇백 개 있어서 몇백 개 있는데요. 했더니 기간을 설정해야지. 그래서 10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선거 기간인데, 선거 운동 기간인데 단 2건. 또 이 재보선 지역 이렇게 검색했더니 뉴스 보도가 몇 개? 29개. 그런데 그나마 그 재보선 지역이 어딘지 공개한 보도가 단 한 건도 없어. 한 건도.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전국 24곳에서 재보궐선거를 하는데 어떻게 어디에서 선거하는지 공지를 안 하냐고 언론이. 이거 정말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재보선 지역이 어딘지 어떻게 단 한 건도 보도를 안 하냐고. 이래놓고 뭐가 어쩌고 어째? 야권 참패? 아주 지랄을 해 지랄을.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가 지금 이건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내년 총선을 이런 쓰레기들 속에서 치러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내년 총선을요 이런 쓰레기 같은 환경에서 치른다는 거예요. 경향 한겨레 오마이도 나는 재보선 지역 보도한 거 못 봤어. 한번 찾아봐. 경향 한겨레 오마이에서 재보선 지역 공지한 내용이 있는지. 나는 못 봤어요. 아무한테 어느 지역인지를 보도를 안 하기 때문에
예. 어느 지역인지를 보도를 안 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야. 자, 그런데 기초의원. 자, 여러분. 이 지방선거의 또 가장 결정적 문제가 뭐냐? 지금처럼 이번 이제 기초선거야. 여러분, 이번 5월 달에 그 우편번호 바뀐 거 알죠? 바뀐 우편번호를 검색하려면 옛날 주소로 검색하면 안 나와. 반드시 뭘로 검색해야 되냐? 도로명으로 검색해야 돼. 그런데 도로명으로는 어느 동네인지 아닌지 알아 몰라? 몰라. 이 바뀐 우편번호를 검색하려면 도로명으로만 검색해야 돼. 그런데 도로명에는 기초 무슨 몇 동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창 1, 2, 3, 4, 5동까지 있고 그 중에서 구의원을 뽑는다면 1, 4, 5동 그 다음에 창 2, 3동 쌍문 1, 3동 우리 이렇게 묶어서 뽑는단 말이야. 안 나와. 구 주소로는 알려주질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 어느 동네 후보라도 우리 동네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요즘처럼 이사 많이 다닌 시절에. 자, 제가 지금 오버하고 있습니까? 제 주장이 터무니없는 주장인가요? 왜? 내가 네이버에서 우리 동네 우편번호를 검색하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야. 검색이 안 된다니까. 도봉구 창사동으로 검색이 안 돼. 지방선거는 지역으로 한단 말이야. 기초단체, 기초동. 그런데 어느 동인지 찾아볼 수가 없어. 언론이라도 보도를 해야 된다. 언론에서 보도도 안 해. 우리 동네가 내가 선거 해당 지구인지 아닌지 알려주질 않아. 근데 어떻게 알고 가서 투표를 하냐고. 나는 이 투표한 21%가 더 궁금해. 이 사람들 어떻게 알고 갔대? 당신 지역이 자기 동네가 재보선 선거인지 어떻게 알고 갔대? 그게 더 웃기지 않아? 아니, 그러니까 21%나 투표를 했다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 동네가 투표하는지 어떻게 알고 갔어? 어떻게 알고 가서 했냐고. 웃기죠? 기가 막히죠? 자, 이게 재보선에 대한 이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재보선의 의미, 그 다음에 이제 재보선의 일반적인 투표율까지 봤어요. 그 다음에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언론의 잡짓거리. 아무도 보도하지 않아놓고 지금 일제히, KBS, MBC, SBS, YTN, 지금 일제히 야권 참패라고 보도하고 있어. 아니, 야권 참패란 보도를 하려면 여당, 야당이 지금 재보선으로 선거운동하고 있다 이런 거 보여줬나? 여야가 그 재보선 선거운동하고 있는 거 보여줬냐고. 내가 이제까지 본 건 뭐냐 하면 김무성이 어디선가 연설을 해. 저게 뭐지 그랬어. 알고 보니까 그게 재보선 유세장이었던 거야. 재보선 유세장에서 김무성 연설만 나오고 문재인이 도는 건 안 나온 거야. 그죠? 김무성이 어디선가 연설을 하잖아. 그 연설이 재보선 유세장이었던 거야. 아무도 몰랐어. 재보선 유세가 어디서 있는지, 어느 지역인지 안 가르쳐주고 지들끼리 그렇게 한 거야.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이번 언론이 매우 불공정하게 여당에게만 유리하게 지금 보도했다 선거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저의 주장이 어그로입니까? 제가 지금 제가 지금 뉴스에 대한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동의하시는 분 손. 동의하시는 분 엄지손가락. 지금 이거 자료 찾아보니까 망치 부인의 지금 재보선 평가가 맞다. 언론이 이래놓고 아무도 보도하지 않은 새끼들이 지금 야권 참패라고 보도하고 있어. 아니, 참패란 말은 전쟁을 보도한 다음에 할 수 있는 말이야. 전쟁 과정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졌다 이겼다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너네는 전쟁이 있다는 것도 안 가르쳐줬잖아. 어느 지역이 재보선 지역인지도 비밀로 했잖아. 그래놓고 야권 참패란 말이 나와? 지금 야권 참패라고 주장한 모든 언론을요, 이건 언론이 아니라고 얘기해야 돼요. 이 중에서
그 제대로 된 공정보도를 하지 않아놓고 야권 참패라고 외친 모든 언론은 오늘 이 순간부터 언론이 아니야. YTN도 언론이 아니고 KBS, MBC, SBS, 채널A, TV조선, MBN, 뉴스Y 너네 모두 언론이 아니야. 너희들이 언제 재보선 지역에 대해서 공지했어? 언제 공정하게 야권 후보에 대해서도 보도했어? 안 했잖아. 그래놓고 야권 참패란 말을 써? 모든 언론사에 항의해야 돼요. 야당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지금 야권 국회의원들이 그 언론사들을 고소하고 고발하고 혹은 항의해야 되는 거야. 근데 왜 못해? 지들에 대해서 나쁜 말 쓸까봐. 지들에 대해서 나쁜 말 쓸까봐. 이때 웬 미친 의원은 이 상황에서 문재인이 책임져라. 야, 이게 지금 문재인이 책임질 문제야? 이게 지금 문재인이 책임질 문제냐고. 아무도 공지 안 한, 아무도 모르게 치르는 재보선을 문재인이 어떻게 책임을 줘? 지금 문재인더러 책임지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 동네에서 선거운동했는데, 문재인이 책임지라고 얘기한 사람은 이번 재보선에서 얼마나 열심히 선거운동했냐고. 지는 열심히 하고 문재인이 놀았으면 책임을 물을 수도 있지. 자, 이게 이제 이번 여론조사에, 이번 재보선 결과에 대한 언론 보도에 대한 망치 부인의 반론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자, 지금 망치 부인이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동의하십니까? 널리 알려주세요. 널리 알려주세요. 지금 우리 이 언론이 내가 그래서 일부러 한마디 안 했어. 내가 12.8 재보선에 대해서 일부러 한마디도 안 한 거야. 내가 이런 결과가 나오길 기다린 거야. 중요하지 않다. 내가 한마디도 안 하고 기다렸어. 어떻게 되나 보자. 내가 노린 게 뭐였냐면 지금부터 얘기할게. 내가 왜 12.8 재보선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가?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가? 투표율 때문이에요. 투표율. 무슨 얘기냐? 제가 그랬어요. 예, 원래 재보선 투표율이 28%에서 35% 나온다. 많이 나온 게 35%다. 라고 얘기했잖아. 이게 무슨 얘기냐? 재보궐선거는요, 야당이 이긴 경우가 드물어요. 거의 드물어요. 이명박 초기에 2009년까지인가 2번 이겼어. 그 다음엔 계속 못 이겨요. 이유가 뭐냐? 투표율이 낮기 때문이야. 근데 투표율이 낮은데 젊은 사람들은 요즘에 새벽에 일찍 나갔다가 밤늦게까지 일하잖아. 오후 6시에 투표소가 문 닫는데 옛날에 노무현 때는요. 그 재보선 투표 시간을 8시까지 연장하자는 운동을 했어. 그래서 이명박 때 2009년까지인가가 8시까지 연장했어요. 예. 8시까지 그러니까 연장을 해가지고 투표를 했을 때 그때 우리가 이긴 거야. 그런데 어느 순간 6시부터 6시로 줄어들어 있어. 웃기죠? 아니 원래 재보선 8시까지 하기로 법으로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이번 봐봐 6시까지라니까 6시까지밖에 안 했어. 예. 아니 아까 우리 뉴스에서 봤잖아. 뉴스에 6시부터 6시까지로 나왔잖아. 원래 저녁 8시까지로 법이 바뀌어 있는데 아까 다시 보여드릴까요? 유일하게 보도한 재보선 일정을 보도한 예. 이거 사전투표구나. 미안해 이거 사전투표였어. 23, 24 미안해요. 사전투표였네. 그래서 8시가 아니라고 내가 그랬구나. 미안해요. 착각이었어요. 이건 사전투표. 그러면 지금도 8시까지 하고 있어? 그럼 다행이네. 예. 어쨌거나 8시까지 투표를 해도 자 8시까지 투표를 해. 근데 내가 우리 동네가 투표인지 알아 몰라. 8시까지 투표를 하러 가는데 아니 사전투표도 그래. 23, 24일 내가 우리 동네 지방선거면 내가 투표를 하러 갈 거야. 어느 지역인데 사전투표 6시부터 6시라고 알려놓고 어느 지역인지 왜 안 가르쳐주냐고.
이 사전투표가요, 전국 어디서나 관공서에 가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선거군지 아닌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 안 가르쳐줬다니까. 이 언론에 유일하게 12.8 재보선에서 공식 보도한 언론이 어느 지역인지 24곳에 안 가르쳐줬어. 그리고 보도했다니까. 그러니 8시까지 투표를 해도 우리 동네인지 아닌지 몰라서 투표를 못한 거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투표율 얘기하는 게 뭐냐. 이번 투표율이 몇 프로? 21%. 이 21%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예. 21%가 왜 중요하냐. 새누리당 지지자들도 투표 안 했다는 얘기야. 이게 지금 재보선 투표율이 21%가 나왔잖아. 새누리당 지지자들도 제대로 투표 안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전국 평균 투표율이 20.1%인가 그래. 20.1%. 그러면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도 7, 8%가 투표 안 했다는 얘기야. 항상 했던, 반드시 투표하는 그 27%인데 그들 중에 7%가 투표 안 했다는 얘기야. 그게 뭘 얘기하느냐. 지금 이거는요, 원래 재보선은, 특히 국회의원도 없는 선거에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이런 재보선에서 야당이 이기는 건 어려워요. 거기다 지금 야당 의원 4석이, 야당 광역의원 4석이 당선 무효가 돼서 다시 치른 선거야. 이런 선거에서는 야당이 이기기가 어려워. 그럴 때는 뭐가 중요하냐? 투표율이야. 정말로 박근혜를 지키기 위해서 보수층이 결집했다면 투표율 40%, 35% 나와야 돼. 그렇잖아. 정말로 보수층이 결집해서 박근혜를 지키려고 치른 선거였다면 투표율이 35%는 최소 나와줘야 되잖아. 박근혜 콘크리트 지지율 30%인데. 아니, 박근혜 콘크리트 지지율 30% 아니야? 내가 잘못 알았어요? 이제까지 그랬잖아. 박근혜 콘크리트 지지율이 30%다. 박근혜 지지율이 45%다. 그러면 투표율이 45%에서 최소 30%는 나와줘야 되는 거야. 그런데 20.1%가 나왔어.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게 뭘 의미하느냐?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도 고성군수는 많이 나왔겠지. 고성군수는 얼마나 높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도 30% 안 됐을걸? 모든 언론에서 고성군수 투표한다는 얘기는 했잖아. 그러니까 고성군민들은 투표가 있는지 알고 참가했을 거야. 그러나 다른 지역은 고성 50%나 했어? 40%가 넘게 했어? 당연하지. 그 정도 해야지. 왜? 저기잖아요. 모든 뉴스에서 고성군 투표했다고 그랬잖아. 그럼 거기 야권 후보는 얼마나 했어? 고성군에서 야당 후보가 얼마나 했어? 50% 중에 여당이 얻은 표, 야당이 얻은 표. 새정치가 3등. 그럼 야권이 분열됐다는 얘기네. 지금 그럼 고성군수가 7명이 저기 후보 출마했다는, 그러면 그거는요, 투표율은 박근혜 투표율이 아니야. 고성이 50%가 넘은 건, 50% 가까이 된 건 박근혜 투표율이 아니야. 그건 후보가 7명이기 때문이야. 후보가 7명이면 각자 자기 지지자들을 투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투표율이 올라가는 거야. 그러나 후보가 7명이란 얘기는 뭐야? 반드시 1등이 새누리가 당선된다는 얘기야. 야당이 전부 다 쪼개져 있기 때문에. 고성군 후보가 7명이야. 그럼 야당표가 6개로 쪼개져 있는 건데 거기서 어떻게 이기겠어? 그러면 이게 여권의 승리야? 이게 지금 여당의 승리냐고. 저기 새누리당 1명, 야권 6명인데 거기서 이게 간신히 이긴 거지. 그게 무슨 여당의 승리야. 아니, 내가 좀 억울해요? 내 지금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야당이 분열됐기 때문에 어부지리로 이긴 거지. 예. 야당이 분열됐으니까 어부지리로 이긴 거지. 이거는 여당의 승리라고 할 수 없어. 새누리당의 승리라고 할 수 없는 거야. 거기는 여당 분열이었다. 말이 안 되는 게요. 그 경상도 지역에서는 여당이 분열해봤자 중요한 사람들은 만약에 여당이 분열했으면 더 뭉쳐. 여당이 분열했으면 거기 더 뭉친다고.
여권 후보가 여러 명으로 나누어져 있으면 혹시 떨어질까봐 뭉쳐. 새누리당 그 후보가, 그럼 새누리당 후보가 받은 표가 몇 프로야? 50% 중에, 그니까, 자, 투표율 50%, 그 중에 새누리당 후보가 받은 지지율이 얼마야? 만약에 이게 박근혜 지지표였다면, 박근혜 지지율만큼은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새누리당이 박근혜 지지율만큼은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득표율 45%? 40%? 딱 박근혜 지지율이네. 40.94? 그럼 박근혜 지지율보다 못 나왔네. 박근혜 지지율이 경상도에서 몇 퍼센트예요? 고성에서 박근혜 지지율이 몇 퍼센트야? 이제까지 여론조사에서 경남 지역 박근혜 지지율 얼마 나왔어? 47% 나오잖아. 45에서 47. 45에서 47% 나오는 박근혜 지지율보다 투표율이 적게 나온 거 아니야.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투표율이 50%였기 때문에 투표율 50% 중에 40%면 20%가 기본이고 그 중에 40%니까 16% 정도? 18%? 지금 1번 후보가 고성에서 얻은 지지율이 전체 군민의 18%야. 원래 박근혜 지지율대로라면 1번 새누리당 후보가 그 지역에서 얻어야 되는 프로테이지가 전체 국민의 30% 정도를 얻어야 되는데 18%밖에 못 얻은 거야. 그리고 그 지역에서 60%가 지금 고성에서 60%가 야권으로 지금 갈라진 거잖아. 그죠? 지금 7명 후보가 나왔어. 그 중에 고성군 후보 새누리당 군수가 얻은 표가 몇 프로야? 40%야. 그러면 전체 국민의 18%? 16% 정도밖에 표를 못 얻은 거야. 그러면 실제로 투표한 사람 중에 60%는 안 찍었단 얘기야. 60%는 안 찍었단 얘기야. 이건 여권 분열이 아니에요. 여권 분열이라고 보면 안 돼. 여권은 절대 분열하지 않아. 그러니까 지자체장을 놓고 서로 이권 다툼을 한 거지 여권이 분열된 건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60%가 투표를 안 찍은 사람이 된 거예요. 고성에서. 예. 고성에서 60%가 찍지 않은 사람이 된 거라고. 이걸 갖다가 여당의 승리다 할 수 있어? 못한다니까? 예. 이건 여당의 승리라고 할 수 없어.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우리가 아까 찾아봤지만 12.8 재보선 일정에 대해서 보도한 게 단 2건. 재보선 이전에 12.8 재보선 일정에 대해서 보도한 뉴스가 몇 건이에요? 단 2건. 10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12.8 재보선 일정에 대해서 공지한 게 딱 2건 나와. 그 다음 이번 12.8 재보선이 여당의 압승이다라고 얘기하려면 12.8 재보선이 어느 지역에서 하는지라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12.8 재보선 지역에 대해서 보도한 언론이 아무도 없어. 뉴스는 딱 29개 나오는데 29개 뉴스 중에서 24개 전 지역을 보도한 언론이 공지해준 언론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이래놓고 야권이 참패했다. 아니 여러분 김무성 문재인이 재보선 선거운동에 나가서 아니 김무성만 연설했겠어요? 여러분 왜 그 뉴스에 김무성이 국정교과서에 대해서 막 발언하는 내용이 나와. 그죠? 그게 뭔지 알았어요? 몰랐잖아. 그게 뭐였냐면 재보선 현장에서 김무성이 발언한 거야. 그것만 보도한 거예요 언론이. YTN에서. 그러면 재보선에 대한 보도면 김무성에 대한 주장과 문재인에 대한 주장이 동시에 나가야지. 안 나왔잖아. 김무성에 대한 발언 얘기만 나가고 문재인이 선거운동하는 장면 안 나와놓고 야권이 참패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의 재보선이라고 그 얼마나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선거운동했어? 소위 문재인더러 책임지라고 얘기한 사람이 얼마나 선거운동했냐고. 나 선거운동 했다는 얘기 못 봤어요? 고성군수의 새정치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박지원 의원이 몇 번이나 거기 가서 선거운동했냐고. 그래놓고 야권 참패라고 얘기할 자격이 있을까요? 지금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야권 참패라고. 그 책임을 문재인한테 물을 자격이 있냐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이 새정치연합에,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일제히 재보선 일정도 안 가르쳐줘, 재보선 지역도 안 가르쳐줘, 그랬던 그들이 거기다가 기초후보는요, 어느 군 내지는 뭐 어느 동 이렇게 나와, 후보가. 근데 어느 동인지 군인지 안 나와. 왜? 도로명 주소 때문에. 주소 바꿔놓고, 그래서 어디가 대상인지도 안 가르쳐주면서 그렇게 치른 선거야. 그 선거에 지금 전국 평균 투표율이 얼마? 20.1. 그러면요, 여러분, 고성의 투표율이 50%인데 24개의 평균이 20.1이란 얘기는 다른 지역은 20.1, 20%도 안 됐다는 얘기잖아. 그지? 강원도 고성, 경남 고성인데, 이 경남에서 50% 투표율이 나와서 전국 평균 20.1이면 전국 평균 20%도 안 했단 얘기야. 제가 잘 모르는 거예요? 응? 제가 지금 잘못한 거예요? 전국 평균 20.1이면 이 경남 고성에서 50% 쳐줬기 때문에 간신히 20% 된 거야. 다른 얘기로 새누리당 지지층이 전국적으로 결집하지 않았단 얘기야. 새누리당 지지층도 이번 재보선에 전국적으로 결집하지 않았단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제가 지금 무리한 해석하나요?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재보궐선거 의미 설명해드렸죠? 예. 지금 이제 늦게 들어온 우리 또 일베가 나한테, 일베 청년이 시비를 걸고 있어. 재보선이 뭔지 어떻게 하냐고. 내가 이렇게 네가 왜 늦게 들어왔어? 내가 아까 설명 다 했는데. 얘는 퍽하면 늦게 들어와갖고 뒤북치면서 신경질내. 내가 아까 다 설명했어. 이 재보궐선거라는 게 재선거라는 말이 있고 보궐선거란 말이 있는데 그걸 섞어서 재보궐선거라 그래. 그러면 재선거는 뭐냐? 재선거. 그거는 일단 선거를 치렀는데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 선거 무효가 되면 재선거를 치러요. 당선 무효나 선거 무효가 되면 재선거를 치르고, 보궐선거는 선거는 인정됐어. 당선이 인정이 되지만 당선된 뒤에 비리를 저질러서 혹은 죽어서 혹은 자격을 상실해서 그 자리를 뺏기게 되면 그 자리를 다시 채우는 게 보궐선거야. 그래서 그걸 다 묶어서 재보궐선거라고 하고, 4월, 7월, 10월이 항상 그래. 여러분 앞으로 이 뉴스 한번 보시면요, 언제나 연예인 스캔들이 많을 때가 4, 7, 10월이야. 연예인 스캔들이 유달리 많은 때가 4월, 7월, 10월이야. 왜? 그땐 재보선이 있기 때문에. 그래. 내가 12시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지? 항의하는 거야? 미안해. 내가 오늘 할 얘기가 많아서 지금 일찍 시작했어. 지금 늦게 들어와갖고 지금 분노하고 있는, 미안해. 내가 지금 오늘 바쁜데 할 얘기는 많아서 일찍 시작한 거야. 진정하고, 마음을 다스려. 릴렉스. 긴 숨을 내쉬어. 그럼 좀 화가 가라앉을 거야. 자, 그래서 재선거, 보궐선거인데 항상 4월, 7월, 10월에 재보선이 있고, 언제나 그럴 때 연예인 스캔들이 집단적으로 터진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찾아본 것처럼 일정도 지역도 보도를 안 했어. 언론이 보도를 안 한 거야. 난 24곳이 지금 어딘지 몰라. 뭐 내가 굳이 저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찾아가서 그게 어딘지 본다라면 모르겠지만, 중선관위 홈페이지가 수상하잖아. 그게 못 들어간 지 한참 됐어요. 중선관위 홈페이지를 가지 않으면 24곳이 어딘지 몰라. 이런 선거 처음 봤어. 어떻게 재보선 24곳이 어딘지 아무도 보도를 안 하냐고. 그래놓고 그래서 여당 입장만 보도한 YTN, 또 KBS에서 보도 딱 한 건 했어. 재보선 관련해서 뭐라고, 김민석이 호남에서 새정연 출마하지 말라 그랬다. 그 얘기만 보도했어. 이게 공정한 언론이야? 선거 중립의 의무를 지킨 거야? 언론이 나서서 선거는 숨기고, 언론이 나서서 야당에게 불리한 보도만 하고, 언론이 나서서 여당에게 유리한 보도만 해놓고 야권 참패라고 언론 떠들 수 있어? 떠들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서 지금 야당 참패라고 떠들어. 그 모든 언론에게 여러분 댓글 달아야 돼요. 야, 이 씨발놈들아, 니네가 언제 재보선 지역 가르쳐줬냐? 너네 이제까지 재보선 지역 어디라고 한 번이라도 보도하고 공지했냐? 또 그동안에 야권에서 선거운동하는 모습 한 번이라도 보여줬냐? 어디다 대고 야권 참패란 말하냐? 정확한 얘기가 들어왔어. 무슨 투표? 지금 우리 국민들이 다 몰랐어. 지금 갑자기 오늘 아침에 야권 참패란 얘기가 다 나오니까 야권 참패란 얘기가 다 나오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나한테 텔레그램을 보낸 거야. 망치 부인님 무슨 일입니까? 야권이 참패했다고 막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러면서 막 나한테 텔레그램을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의 국민이 재보선 선거가 있는지도 몰랐어. 예. 지금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다 알았어요? 여러분 다 알았어요? 몰랐잖아. 무슨 투표요? 아무도 몰랐다니까 지금. 지금 10월 28일에 재보궐선거가 있었는지 아무도 몰랐어. 만약에 이 언론이 이걸 야권의 참패다, 국정교과서에 대한 여론의 반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려면 적어도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야권 참패라고 외치는 모든 언론이 그동안 열흘 동안 그렇게 보도했어야 돼. 이번 재보선 선거는 국정교과서에 대한 찬반 여론의 판가름이 되는 선거가 될 것이다 라고 보도했어야 돼. 선거 전에 열흘 동안 그렇게 보도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평가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런데 어저께까지 아무도 지역도 안 가르쳐줬어. 어제 선거 끝날 때까지 어느 지역이 재보선인지도 안 가르쳐주고 이게 국정교과서하고 연관됐다는 얘기도 보도 안 했어. 그래놓고 이제 와서 갑자기 재보선 결과가 야권의 참패다. 솔직히 야권 지지자들이 국정교과서 반대 서명운동 받으러 다니느라고 재보선 있는지도 몰랐어요. 내 말이 맞아 틀려? 우리 국민 50%가 야권을 지금 국정교과서 반대를 최소 50%, 최대 60%가 반대하고 있는데 지금 열흘 동안, 이 한 달 동안 뭐 했어? 10월 12일에 국정교과서 터뜨렸잖아. 그 뒤로 지금 보름 동안 다 서명 받으러 다녔잖아. 국정교과서 반대 서명 받으러 다녔잖아. 재보선 있는지 누가 알았겠어? 그래놓고 이제 와서 야권이 참패했다라고 보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10월 12일에 박근혜가 발표한 것도 국정교과서 강행하기로 발표한 것도 재보선용이었던 거야. 이 10월에 재보선이 있는 걸 아무도 보도하지 않으면서 박근혜가 국정교과서를 터뜨렸어. 그래서 나부터 우리 모든 야권은 국정교과서 문제로 계속 싸우고 있었어.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것들이 재보선을 남몰래 치르고 있었던 거야. 아무도 모르게 당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 이 일을 당한 거야. 기가 막히죠? 어이가 없잖아. 근데 이게 내가 만약에 이거를 여러분 앞에 찾아서 검색해서 보여주지 않았으면 안 믿었을 거 아니야. 재보선 일정에 대해서 보도한 언론 10월 27일까지 즉 투표 전날까지 재보선 일정에 대해서 보도한 거 딱 2개. 그러면 그 다음에 재보선 지역에 대해서 투표 전날까지 보도한 언론이 29건이야. 그런데 29건 중에서 어느 지역이 투표하는지 어느 지역이 투표 지역인지 공지한 언론이 단 한 건도 없어. 그럼 29건은 뭘 보도했는데요? 뭘 보도했냐면 뭐 새정치민주연합 목포시 라선거구 무공천, 뭐 이태원 살인사건, 호남신당 두려움에 혁신 판발 뺀 새정치, 뭐 독후감 공모전 결과 발표에 끼워 넣기, 이런 것까지 검색이 되는데 공식적인 기사도 아니었다는 거야. 뭐 조유진 후보 선거사무소 오늘 개소식? 이건 매일일보 어딘지도 모르는. 유일하게 중앙언론 KBS가 보도했어. 김민석 새정치연합 호남 재보선에 공천 철회야.
이래놓고 이거 폴리뉴스까지 2건이나 3건이나 다뤘어. 이렇게 해놓고 투표율을 높여라. 부산 선관위 재보선 홍보 총력. 부산만 얘기해. 어느 지역이 재보선 지역인지도 공개하지 않고 이렇게 보도해놓고 부산도 어딘지 안 가르쳐줘. 구의원인데. 부산도 어느 지역인지 안 가르쳐줘. 예. 부산 전체가 구의원을 뽑은 게 아니잖아. 부산의 한 지역만 투표한 거야. 그러니까 2군데를 얘기했어. 아니 여러분, 진짜 부산은요 구의원이에요. 부산이 구의원이면 부산 구의원이 아니야. 부산에도 구가 있잖아. 구의 의원이야. 그러니까 저거는요 부산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부산 무슨 구라고 얘기해야지. 해당 선거구를 얘기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고성군수는 어땠어? 고성군수. 보실래요? 모든 언론이 경남 고성군수 재보선 한다는 얘기는 다 얘기했어. 경남 고성군수 재보선 한다는 얘기는 29개에서 다 보도해놓고 부산의 구의원 선거는 어느 지역인지 안 가르쳐줬어. 예. 고성군수만 선거한다는 거 알려주고 부산의 지역구도 정확히 안 가르쳐준 거야. 그 지금 누군 서구라고 그러고 누군 사상구라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 이게 바로 언론이야. 우리는 내년에 이런 선거를 치러야 돼. 이런 언론 분위기에서 일을 치러야 된다고. 우리는 굉장히 불리해요. 여러분, 2012년에 야권이 총선에 모두 승리할 거라고 생각했어. 이유가 뭐냐? 이명박이 너무 못했기 때문에, 이명박이 너무 못해서 야권이, 그러니까 그 국민들이 다 투표장에 나와서 이명박을 심판할 거라고 생각한 거야. 기억나죠? 2012년 국회의원 선거 때. 그러면서 투표율이 70%가 넘을 거라고 다들 막 기대에 차 있었어. 근데 그때 내가 뭐라 그랬어요? 택도 없다. 70%는 무슨 70%냐. 그리고 총선거에서 과반수도 못 얻을 거다.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 이유가 뭐 때문이었냐? 쟤네들은 아주 치밀한 전략으로 그 총선거를 준비했어. 어떻게 준비했느냐? 여러분, 이제 그 박원순 시장 선거 끝난 다음부터 내가 얘기했잖아. 박 시장 선거 끝난 다음에요. 나는 대상포진에 걸려서 한 달 동안 방송을 못했어. 11월에. 그런데 그 11월에 뉴스가 나와. 첫째 주 낙곰수 다운로드 150만. 11월 둘째 주 낙곰수 다운로드 300만. 셋째 주 낙곰수 다운로드 600만. 넷째 주 낙곰수 다운로드 1000만이라고 뉴스 보도가 나와. 그러면서 그 뉴스 보도 댓글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미관수로 가자. 미관수로. 그래서 미관수 가입하라는 댓글이 쫙 이어지는 거야. 한 달 동안 내리 그랬어. 기억나요? 그 다음에 미관수에서 어떻게 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미관수로 모였어. 낙곰수 팬이니까 우리 팬이라는 생각 모인 거야. 근데 미관수에서 어떻게 했느냐. 1월 15일까지 귀신같이, 정말 귀신처럼 한명숙을 당대표로, 그게 미관수의 게시판을 통일했어. 정봉주의 뜻이다 그러면서 한명숙을 당대표로, 그러면서 막 도배를 했어. 그런데 딱 1월 15일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났어. 다음 날부터 똑같은 사람이 한명숙 욕을 하는 거야. 다음 날부터 한명숙 욕을 하는 거야. 그게 작전이었던 거예요. 왜? 한명숙이란 사람은 공격형 리더가 아니야. 전쟁형 리더가 아니라 관리형, 평화시 관리형 리더이지 전선을 형성하는 스타일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 만약에 문성근이 되거나 이인영이 됐다면, 문성근이 됐든 이인영이 됐든 젊은 남자가 됐다면 결과는 달랐을 거야. 그런데 한명숙을 당대표로. 그때 9호였어요. 기억나죠? 그때 9호였어. 한명숙을 당대표로가. 왜 문성근도 아닌 한명숙이었냐고. 만약에 문성근이었다면 문성근은 연설을 통해서라도 총선을 그렇게 지지는 않았을 거야. 근데 한명숙을 당대표라고 막 밀어붙인 다음에 다음날 한명숙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 이제 한명숙 욕을 하면서, 야, 민주당으로 안 돼. 통진당으로 가야 돼. 그러면서 모든 미관수 게시판에
민주당으로 안 돼? 통진당으로 가야 돼. 도배가 되는 거야. 기억나요? 미건스 게시판 보셨던 분들. 그때 민주당으로는 안 돼. 통합진보당으로 가야 돼. 다 도배했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통합진보당 당원들도 우리가 이번에 후보가만 되면 당선한다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나는 안 믿었지. 미건스 게시판에서 그게 작전인 걸 난 알았어. 어떻게 알았을까? 한번 봤거든. 2008년에 총선을 앞두고 아고라에서 게시판에 글이 올라오는데 나는 진보신당 지지자다. 자기는 진보신당 지지자다. 그러면서 민주당이나 새누리당이나 한나라당이나 똑같다. 그 글이 도배를 했어. 걔네들이 똑같이 미건스에서 한나라당이랑 새누리당이랑 민주당이 다른 게 뭐냐. 똑같이 글 쓰면서 자기는 차라리 통합진보당을 찍겠다. 보셨던 분. 보셨던 분 그 당시에. 미건스에서 한나라당이, 그러니까 새누리당이나 그 당시에 한나라당이라 불렀지.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뭐가 달라. 그러면서 차라리 통합진보당을 키워야 돼. 다 그렇게 도배를 했어. 그 새끼들이 알고 보면 누구야? 그게 옛날 정봉주 팬클럽이었는데 거기 요원들이 가서 작업을 했어. 난리였어요. 기억하시는 분 손. 그때 미건스에서 민주당으로 안 된다. 통합진보당을 찍어야 된다. 그러면서 도배질 한다는 거 보셨던 분 손 들어봐봐. 모르는 사람 가만히 있고 미건스라는 게시판에 가서 봤던 사람만 손 들어. 다 프락치였어요. 그게 그래서 2012년 총선은요. 2012년 총선은 야권이 무조건 이기는 선거였는데 쟤네들이 어떻게 했어?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당대표 경선에 개입해서 이길 수 없는 후보를 지지하고 두 번째로는 통합진보당을 띄워서 야권표를 분열시킨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다? 통합진보당이 그때 30석 간다는 얘기 있었어요. 기억나죠? 통합진보당이 최소 28석을 간다. 그때 유시민이 그러고 다녔어. 내가 잘못 아는 거야? 그 당시에요. 통진당이 최소 28석에서 30석 간다. 그랬다니까? 비례에다가 지역구까지 해가지고 지네가 30석 얻는다고 그 개지랄하고 그랬어. 예. 미건스 안에 일부러 프락치들이 들어가서 작용을 한 거야. 작용을 했어. 그래가지고 그때 유시민이 아마 비례대표 번호가 20번 뒤인가 그랬잖아. 자기는 10몇 번인가 20몇 번인가 굉장히 자기는 당선될 거라고 뒷번호 받았어. 그러면서 이 국민참여당 출신들이 가서 투표 많이 하라고. 국민참여당 출신 다 합쳐야 7%야. 국민참여당 지지율이 그 당시 국민참여당이 무조건 투표하는 게 7%, 민노당에 무조건 투표하는 게 7%, 둘이 합치면 14%야. 그런데 내가 볼 때 근데 그 통합진보당의 비례 득표율이 얼마였지? 12%였나? 민노당이 다 찍고 국민참여당이 다 찍으면 14%가 나와야 되는데 그때 아마 12%인가 나왔어. 12%. 비례 투표율이. 그치? 통진당 정당 지지율이 12% 안 나왔던 것 같아. 옛날에 민노당이 단독으로 받은 게 13%였는데 그것도 안 나왔어. 걔네는 어떤 계산했냐면 민노당 최대치 13%에 자기네들 국민참여당 7%를 더하면 20% 지지율이 나올 거다. 그렇게 본 거야. 그런데 그게 뭐였어요? 알고 보니까 그건 사실 어떤 의미였어? 이 국민참여당 지지한다고 떠든 자들 중에 상당수는 진짜가 아니었다는 거야. 진보신당 때 그랬어. 내가 추적했던 놈이 있다 그랬잖아. 2004년부터 내가 50명을 추적하고 있는데 걔네들이 2004년에는 뭐라느냐? 자기는 2004년에는 이제 그때는 뭐였어? 국민연금 반대운동하고 2006년부터는 이게 다 노무현 탓이다 이런 얘기를 쓰다가 걔네들이 2008년에는 자기는 진보신당 지지자다.
그 다음에 2010년에는 국민참여당 지지자다. 2012년에는 통합진보당 지지자다. 2008년에는 여대생 사망설 퍼뜨리고 2009년에는 노무현을 경호원이 죽였다고 퍼뜨리고 2010년에는 타진녀를 퍼뜨리고 2011년에는 처음에는 천정배를 지지하다가 천정배가 떨어지고 박영선이 붙으니까 박영선을 지지하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천정배 지지하면서 박영선한테 쌍욕을 해. 그래서 박영선이 됐어. 내가 박영선을 밀었거든. 박영선이 되고 박영선하고 박원순이 경쟁을 하니까 박영선에 대해서 바로 며칠 전까지 쌍욕하던 애들이 막 치켜세우면서 박원순 쌍욕을 하는 거야. 그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원순이 이겼던 거지. 내가 걔네들을 계속 추적해왔다니까. 그 조직적인 애들을 2004년부터 추적해왔어 내가 그것들을. 그래서 내가 분명 깨닫고 있는 거야.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우리 측은요. 여러분, 우리는 짜여진 조직입니까? 우리 야당이 새누리당처럼 짜여진 조직이에요? 우리 야당 지지자들은 조직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이야.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영혼들이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리 편을 알아보는 방법은 뭐야? 여러분이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또는 게시판에서 우리 편인 거 알아보는 방법.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면 뒷배경에 노란 리본이 있냐 없냐, 아니면 문재인이나 노무현 사진이 있냐 없냐, 이걸로 확인하잖아. 그죠? 사람이 먼저다 라든가 노무현 정신, 상식이 통하는 합리적인 민주사회 이런 걸 있으면 우리 편인 줄 알잖아. 그래서 걔네들이 일부러 그걸 달아. 그 50명도 다 그거 달고 있었어. 노무현 사진 걸어놓겠다니까 그 50명이. 기가 막혔지? 그 다음에 얘네들이 게시물로는 나도 노무현 지지자지만 꼭 그렇게 써. 와. 그 50명은 언제나 자기 노무현 지지자라고 써. 그런데 그들이 노무현을 위해서 아무것도 변명하지 않아. 그들은 노무현을 위해서 아무것도 변명하지 않았어. 그 노무현 뇌물 사건으로 막 그 비난을 받을 때 증거는 없다 이렇게 싸운 놈 한 명도 없었어. 노무현이 뇌물을 받았다 증거를 얘기해라 라고 얘기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니까 걔네들 중에. 그래놓고 자기는 노무현 지지자라고 써. 아마 지금 우리 게시판에서도 나는 문재인 지지하지만 100이면 100 거짓말이야. 굳이 그걸 밝힐 필요 없거든. 그 말을 왜 쓸까? 나 노무현 지지하지만, 나 문재인 지지하지만 그 말을 왜 쓸까? 그 뒷말을 위해서. 마치 노무현 지지자, 문재인 지지자가 다른 생각을 하는 것처럼 쓰는 거예요. 알겠어 모르겠어? 내 말이 맞아 틀려? 나 문재인 지지하지만 나 노무현 지지하지만이란 말이 왜 필요하냐고. 그 뒤에 개소리 하려고 그 말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 그 말을 쓰는 사람은 100% 요원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내 말이 맞아 틀려? 문재인 지지한다고 말로 표현하지 않아. 문재인 지지자들 우리 방송 중에 들어와 있는 사람 중에 50%는 문재인 지지자야. 문재인 지지한단 말 안 해. 나는 문재인 지지하지만 이런 얘기 안 한다고. 그 문재인 지지하지만, 노무현 지지하지만, 노무현 찍었던 사람이지만 거짓말이야. 우리 방송에 내가 그걸 지금 9년째 보고 있는데 어떤 놈이 지난번에 와가지고 망치 부인 말이 다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 애가 처벌 안 받는다는 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그대로 주질렀잖아. 나는 이제까지 내가 물어봤을 때 지지한 사람 손들어 할 때 네가 손든 거 한 번도 못 봤다. 그런 식이야. 망치 부인 말 다 맞지만, 다 동의하지만 개소리지. 네가 언제 내 말에 동의한다고 손을 들었어? 언제나 반대만 했지. 자, 망치 부인 말이 맞는 것 같다 손. 엄지손가락. 맞다. 진짜 망치 부인 말이 다 맞는 것 같다. 지금 망치 부인이 설명한 거 맞다. 그 요원들이 꼭 지네가 노무현 지지자, 문재인 지지자인 척하고 세월호를 기억한 척하면서 개소리한다. 망치 부인 말이 다 맞지만이라고 얘기해놓고 한 번도 맞다라고 동조한 적 없다.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재보선 결과 야당의 참패다 그러면서 지금 쟤네들 작전이 뭐냐면 그러니까는 박근혜가 27일에 와서 갑자기 시정연설을 했어. 왜 27일에 연설했을까? 25일도 아니고 23일도 아니고 국정감사 처음 시작할 때도 아니고
왜 갑자기 27일에 와서 그 시정연설 했을까? 뜬금없이? 그 다음 왜? 27일은 뭐의 의미야?